여러분, 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검은 콩 한 숟가락,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콩은 몸에 좋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검은 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가는 순간,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이 만들어지고, 그 결정이 콩팥의 가느다란 필터를 하나씩 막기 시작합니다. 피는 더러워지고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은 서서히 독을 품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콩팥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소변의 거품이 심해지고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좋다길래 매일 먹었는데 그게 독이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석실 의자에 앉을지 아니면 건강하게 집에서 웃으며 지낼지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은 콩을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모르고 계속 드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굳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검은 콩을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진료해온 건강 전문가 정민준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결국 콩팥이 망가져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정보를 좀 더 일찍 알려드렸더라면 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믿어온 검은 콩의 두 얼굴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검은 콩이 어떤 음식을 만나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만나면 약이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인 콩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살이 넘으시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낡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거뜬하게 걸러내던 노폐물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은 하나둘씩 막히거나 딱딱하게 굳어가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필터에 억지로 더러운 물을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필터는 견디다 못해 찢어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정수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이 망가지면 혈관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혈관벽을 공격하고 혈압이 치솟고 심장까지 위험해집니다. 검은 콩 자체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낡아진 정수기에 잘못된 조합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검은 콩을 갈아서 우유에 타드시는 분 계신가요? 검은 콩 두유, 검은 콩 쉐이크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한 잔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몸에 좋은 검은 콩에 칼슘이 풍부한 우유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한데 문제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이 인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인이 몸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젊은 사람이라면 콩팥이지 이 인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필터가 낡아진 상태라 이 많은 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걸러지지 못한 인이 피 속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급한 불을 끄려고 집의 기둥을 뽑아다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빠진 집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뼈가 점점 약해지면서 가벼운 넘어짐에도 골절이 생기고 온몸이 가렵고 심하면 혈관 속에 칼슘이 쌓여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석회화라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살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시려고 매일 아침 검은 콩을 갈아서 우유 한 잔에 타 드셨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시작하셨던 겁죠. 콩의 단백질에 우유의 칼슘까지 이보다 좋은 조합이 어디 있겠느냐고 제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3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온몸이 가렵다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웠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만 바르셨는데 아무리 발라도 나아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인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콩팥 기능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일 줄은 모르셨던 것입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마셨던 검은 콩 우유가 콩팥에 인이라는 짐을 매일매일 쌓아 올리고 있었던 무서운 사실을 말이에요. 김 할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한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었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콩팥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검은 콩을 우유에 타지 마시고 반드시 물에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인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의 조용한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더 무서우실 거예요. 두 번째로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 근대, 아욱 같은 칼륨이 많은 채소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그 자체로도 칼륨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륨이라는 성분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칼륨은 너무 많아도 큰 문제가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지만 기름을 너무 많이 부으면 엔진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검은 콩만 드실 때는 콩팥이 칼륨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금치나 근대, 아욱 같은 칼륨 폭탄을 함께 올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낡은 정수기에 2배, 3배의 더러운 물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이 이 많은 칼륨을 미처 걸러내지 못하면 피 속에 칼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고칼륨 혈증이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는 장기인데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높으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살이시던 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니의 딸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검은 콩밥에 시금치 무침, 근대 된장국까지 영양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올렸던 겁니다. 딸의 효심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드시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박할머니는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조금 자주 마렵다 싶은 정도였고 가끔 다리가 붓는 것도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검은 콩밥에 고칼륨 채소를 매일 함께 드시는 것이 콩팥에 칼륨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신 채 반년 넘게 그렇게 드셨죠. 어느 날 저녁 박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골든타임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저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박할머니는 응급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지만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엄마한테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엄마를 아프게 한 거였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목이 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할머니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조용했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은 심장 관련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주변에도 분명 검은 콩과 시금치를 함께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 손주, 친구분들 중에도 좋다는 것들만 골라서 한상 가득 차려 드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이 정보는 어떤 비싼 보약보다도 더 절실한 생명의 처방전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다시 박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뒤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칼륨이 많은 채소를 동시에 많이 올리지 않고 칼륨이 적은 채소 위주로 곁들이게 되셨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돌아봐 주세요. 이것이 노년층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셨을 조합입니다. 바로 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고기도 좋고 콩도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고기나 생선까지 한 끼에 함께 드시면 한 번에 들어오는 단백질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소질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은 콩팥을 통해서만 배출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콩팥이라는 정수기에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정수기가 24시간 쉬지 못하고 풀가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금방 닳아서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처리 용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유 있게 처리하던 양도 지금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폐물이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몸이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결국 콩팥 기능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이 물리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진료했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매주 주말마다 소고기와 생선을 사다 드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효심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다 준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옆에 콩자반도 듬뿍 올리시고 된장찌개에도 두부와 콩을 넉넉히 넣어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어르신들 근육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 끼에 고기와 콩을 함께 드시는 것이 근육도 지키고 영양도 채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식단이 콩팥에 숨통을 조르는 압력이 될 줄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할아버지는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점차 얼굴과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해준 건데 그걸 먹으면서도 행복했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효심으로 차린 밥상이 오히려 아버지의 콩팥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면서도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반드시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콩팥도 사람과 같이 쉬고 싶어 합니다. 콩팥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 고기, 생선, 콩을 모두 올리지 마시고 단백질은 적정량을 나누어 드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상극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다시 말해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다는 신호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이유 없이 몸이 가렵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된다면 이것은 콩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콩팥 기능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필터는 다시 새 것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려고, 가족을 위해 오래 살려고 열심히 챙겨 드셨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효도하려고 부모님께 좋은 것만 골라드렸던 자녀분들의 마음도 이 사실 앞에서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살려주는 고마운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첫 번째 상생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콩팥 혈관의 청소부라 불리는 양파입니다. 콩팥은 미세한 혈관이 거미줄처럼 빽빽빽하게 모여있는 장기입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피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건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찌꺼기가 쌓이면 콩팥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혈관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녹슨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은 콩의 풍부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콩팥 혈관에 줄 수 있는 부담을 양파가 중화시켜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이 일을 시키면 양파가 뒷정리를 해주는 훌륭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볶음이나 콩자반을 만드실 때 양파를 넉넉히 썰어서 함께 넣어주세요.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설탕량도 줄일 수 있어서 콩팥에 훨씬 이롭습니다. 한 끼에 양파 반 개 정도를 콩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양파가 콩팥 혈관의 청소부라면 두 번째 상생 음식은 콩팥의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60살이 넘으셨다면 양파보다 더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이 칼륨과 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이 칼륨과 인의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주 착한 채소입니다. 콩팥 전문가들이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채소가 바로 이 양배추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높은 칼륨을 양배추가 함께 먹힘으로써 희석해주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의 피로도를 크게 낮춰주는 고마운 존재이죠. 실천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삶은 양배추 잎으로 쌈을 싸시면서 검은 콩을 넣은 양념장을 올려 드시면 맛도 좋고 콩팥에도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채 썰어서 샐러드를 만드신 뒤 삶은 검은 콩을 위에 올려서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한 끼에 양배추잎 서너 장 정도면 충분하고 매일 한 끼라도 이렇게 드시면 콩팥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양배추가 콩팥의 안전한 방패라면 세 번째 상생 음식은 콩팥 혈압의 수호자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마늘입니다. 콩팥에게 마늘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인데 혈압이 높으면 콩팥 속 미세한 혈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조금씩 찢어지고 손상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너무 센 수압을 가하면 이음새가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이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해서 콩팥의 미세혈관이 염증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검은 콩이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동안 마늘은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콩팥에 줄 수 있는 부담을 염증 억제와 혈압 조절로 막아주는 충실한 경호원 같은 존재이죠.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자반을 만드실 때 편으로 썬 마늘을 듬뿍 넣어주세요. 마늘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간장과 설탕의 양을 줄이면서도 맛이 깊어집니다.
또한 검은 콩을 삶아서 샐러드를 만드실 때 다진 마늘을 올리브유와 섞은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풍미도 살리고 콩팥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 끼에 마늘 두세 쪽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마늘을 과도하게 드시면 약의 효과가 세지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또한 당뇨약이나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갈아 드실 때 우유 대신 물을 사용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콩팥에 쌓이는 인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 근대, 아욱 같은 칼륨이 높은 채소를 함께 많이 드시지 말아주세요. 대신 양배추처럼 칼륨이 낮은 채소로 바꿔주세요. 셋째, 한 끼에 고기와 콩을 동시에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은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적당량만 드셔주세요. 넷째, 콩 요리를 하실 때 양파와 마늘을 넉넉히 넣어서 콩팥 혈관을 보호해주세요. 마지막 다섯째,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몸이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가려우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콩팥 검사를 받아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작은 습관들이 5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해 줄 거예요. 오늘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콩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오로지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운 콩팥에게 그동안 무엇을 해줬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콩팥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을 바꾸시면 콩팥도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손잡아줄 배우자가 있고, 명절마다 달려오는 자녀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안겨오는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병원 침대에서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건강입니다. 건강은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건강 또는 100세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려야겠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검은 콩을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반드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연휴가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며느리, 아들, 손주들 챙기시느라 정작 내 몸은 뒤로 미뤄오셨잖아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사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정말 조금은 자기 몸을 위해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올해 설에는 세뱃돈보다 더 귀한 선물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아끼겠다는 결심. 그 한 가지가 올 한 해를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를 바꿉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꼭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먼저인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건강 전문가 정민준입니다.